경제위기와 불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제위기는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빚져가지고 허덕이고 정말로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경제위기고요. 불황은 나는 먹고 살만한데 별로 크게 무리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치면 그건 나에게 불황인 겁니다. 이게 위기냐 불황이냐 뭐 용어는 비슷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IMF 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후배들은 하루라도 빨리 군입대 하려고 아우성이고 선배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이 되었는데 발령 대기, 입사 대기. 저는 입사가 대기된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겪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선배들이 휴학을 했는데 학교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집이 망해가지고 집이 이제 휘청거리니까 이제 당장 행업정선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겁니다.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무슨 학교냐라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 선배들 중에서는 여행 쪽에 이제 종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사스 바람 불면서 해외여행이 폭망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종플루도 있고 이래저래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최근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쌩 난리가 났었죠. 결국에는 여행업을 접더라고요. 이제 주변 상황 때문에 주변 이제 변수 때문에 이제 업이 지속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 충격적인 거죠. 한때는 오프라인에 그 대형마트가 되게 잘 됐습니다. 지금은요 대형마트가 이제 되게 잘 안 되죠. 온라인 유통이 이제 어느덧 대세가 되었고요. 온라인 유통에 뛰어들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라인 유통이 되게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또 이제 다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근데 확실한 건 언제든 경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호황과 불황이 이제 사이클처럼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호황보다는 불황, 경제위기,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시기죠.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친다, 쇼크가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쇼크 언제 오는데 안 오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집값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집값도 여전히 높은데 언제 떨어진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금 연끌해 가지고 죽으려 합니다. 왜냐 2%대 대출 받았는데 지금 이자가 5% 되니까 이자가 무려 3배가 오른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100만원, 원금으로 100만원, 월 한 200만원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400만원, 500만원 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런 미친 상황들이 이제 닥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집을 안 사서 지난 몇 년간 집을 사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남의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무리하게 집을 샀다라고 하면 저 또한 아마 지금 죽으려고 했겠죠. 이게 그 상황이 나의 직접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간접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이 경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미국도 이제 경제 성장률 2%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9월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왕창 내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9월달에 0.5%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파다하고요. 그러면 10월달에 한국도 기준금리 내린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급격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이후에 한국도 여지없이 똑같은 쇼크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큰 쇼크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위기, 경제 불황, 쇼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다, IMF 때보다 더 심하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죽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직장인들, 월급 나오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가 보다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그냥 경제위기 뉴스, 경기 불황, 장기 침체 뭐 이런 이제 뉴스로만 이제 느낄 뿐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지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처럼 이제 회사가 휘청하고 월급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가 있는 곳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만 나와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월급이 작다고 투덜대고요. 뭐 나의 이상을 찾아서, 나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지루하고 뻔한 직장을 그만두려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또 가족을 둔 이제 가장은 또 분명히 느끼는 바가 다르고요. 저처럼 이제 가장인 경우에는 제가 나와버리려고 해도 나와버릴 수 없는 거고, 생활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정신을 붙들어 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꽤나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아마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앞으로 꽤 이제 험난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각종 물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져서 한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인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지속 중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받아가고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데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죠.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진다라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부동산 폭락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 아마도 그 이후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중국도 뭐 여러 나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시간들을 거치고 나야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나야 그래야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빡빡하고 더 막막하고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지루하고 꽤 답답한 기간들이 아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괜찮을 거다, 별일 없을 거다,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고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찰하고 지켜보고 따져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 걱정,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 고민들을 어떻게 좀 누그러뜨리고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을 좀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쉽고 만만하게, 괜찮게, 편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꽤나 녹록지 않다라는 거, 꽤나 험난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